사람이 살아가며 아픈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픈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그리 갔다가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버렸지. 지금 큰 병이라고 해도 그런 걸 못하니 큰 병은 말뿐이지. 내가 살고 있는 제주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 여기선 제때 치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금 아픈 거는 또 참아야 되고, 뒤질 수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프면은 하지만은 여기서는 뭐 119나 부르고. 기철 씨는 오늘도 바쁩니다. 고장난 자동차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꼼꼼하게 아픈 차를 치료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는 어느새 제 모습을 찾아가죠. 하지만 이런 만능 기철 씨에게도 딱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정비사다 보니까 차 고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나름 좀 자신 있고 하는데 내 몸 고치고 내 몸 관리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퇴원하는 날 10여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기철 씨. 하지만 이후에도 병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질환을 의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병명도 듣지 못한 채 제주도 내 병원들을 돌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결국 수도권 병원을 찾고 나서야 크론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한 2주 동안 입원을 했는데 검사 진행만 하고 병명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육지병원 딱 갔는데 이제 그 병이 맞아요. 설사와 복통이 동반되는 크론병. 때때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리현상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장에 출혈이나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병. 기철 씨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이 된 원정 진료. 한 달에 한 번 외래 진료를 받고 그 다음 달은 입원하는 일정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6시 반 비행기니까 또 5시에는 일어나서 이제 씻고 준비해가지고 공항에 늦어도 한 5시 50분에는 도착을 해야 조금 여유가 있죠. 안 그러면 막 조금 힘들죠. 뛰어다니기가.
공항에서도 병원에서도 하루 종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들어가실게요. 네. 어떠세요? 그때 입원하기 전에 울렁거린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아직 완치가 어려운 크론병. 퇴원할 때 고통을 줄이고 가슴 합병증을 아픈 예방할 방법은 추가됐고 꾸준한 외래 진료와 처방약뿐입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도 매달 병원을 찾는 이유입니다. 네. 증상이 좀 심해서 60mg을 썼는데 다음에는 30으로 줄이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60으로 일단 드릴 거고요. 네. 다음에 입원해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나서는 원정 진료길. 진료를 받으려면 평일에 병원에 가야 하지만 기철 씨 역시 일을 하는 정비사입니다. 사정을 봐줄 근무지를 찾아 몸담았던 회사도 2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제주가 아닌 수도권에 살았다면 이 고생을 덜 했을까요?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한 회사를 2번이나 옮겼어요. 2번이나 옮기고 이제 그나마 지금 회사에서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받아주시고 뭐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만 드리면 좀 이런 일정을 좀 맞춰주세요. 맞춰줘서 제가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금은 그나마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 직장이에요.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어나는 원정 진료. 제주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1이 제주는 의료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에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한 해 14만여 명. 이들이 내는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 2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프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제주를 떠나는 사이 의사들도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 최전선 제주대학교 병원. 언제나 북적이는 진료실과는 달리 시간이 멈춘 공간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2019년 문을 열었던 난임센터. 난임 부부가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될 것이란 희망의 공간이었지만 개원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장비와 시설 모든 게 그대로지만 정작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며 모두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로 이제 옮긴 상태고 담당 간호사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도 교수님도 연구원도 간호사도 지금 현재는 공석이죠. 운영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인력들이. 한라병원 역시 의사 부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은 정신의학과에 전문의가 없어 2021년 이후 무기한 휴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증축으로 정신병동 개소가 가까워지며
의사 연봉도 올리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8명. 가장 높은 서울은 3.47명. 제주는 그의 절반 수준인 1.79명입니다. 간호사 수 역시 4.64명으로 전국 평균 4.95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변 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이제 좀 버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의료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의료인의 이탈이 결국에는 의료의 공백을 부르고, 일정 부분의 의료의 공백은 또 악순환을 부르기 때문에 1, 2, 3 15년 전 제주에선 지역 의료를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서귀포시 중산간 일대에 조성하기로 했던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의료검진기관 유치를 시작으로 진료와 교육, 국립노화예방연구소와 신약개발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1조 원 넘는 투자 계획도 이끌어내며 의료관광 단지로서 역할 변화도 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우려 속에 영리병원은 안 된다는 도민적 반발에 부딪혀야 했고, 지난한 법적 공방을 벌이며 한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대요인을 해결함에 있어서 JDC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변수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구조를 조정했고, 헬스케어 타운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멈춰버린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을까요? 영리병원을 도입할 것을 마케팅으로 되었던 지난 15년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과연 제주도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가 정말 좋은 보건의료 환경이 되고, 정말 좋은 의료 환경이 되고, 웰리스 환경이 되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되면 실제로 오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은 올 것입니다. 최근 30년 넘게 잡아온 택시 운전대를 내려놓은 가네아라 씨. 은퇴 후 삶의 여유를 찾았지만 직업병인 허리 디스크는 여전합니다. 수시로 통증은 찾아오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지역 안에서 모든 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가네아라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향하는 곳은 고베 의료산업도시입니다. すごい安心感すごくある。クリニックで紹介状書いてもらうのよ。そうするとここに来るときね、7000円から8000円のお金がいらない。4がオールドマン、夜老人が多いでしょ。だからみんな来るのよ。ちょっと痛かったら来るのよ。 병원들이 밀집해 있는 메디컬 클러스터. 이곳은 고베 의료산업도시 안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8개의 병원들이 모여있죠. 종합병원인 중앙시민병원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효고 현립아동병원,
암 치료를 전담하는 고베대학병원 국제암의료연구센터, 눈질환에 특화된 고베아이센터 병원 등 각 병원들이 제 역할을 나눠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지역 의료 체계는 고베시의 자랑입니다. 神戸市立中央市民病院は救急の実は医療では日本一だと言われております。この地域の医療をまさに下支えする地域の方々が頼りにしていただけるそのような病院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でそれ以外の今申し上げたアイセンター病院ですとか、神戸大学の国際がん医療研究センターといった専門的な病院は個別のやはりここの難病ですとか、少し通常の病院では治療が難しいようなそういう方も受け入れていると、こちら側の病院ともその連携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広域的に地域の医療を支えているような枠組みが構築されています。 그 시작은 도시복구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효고현을 비롯한 일본 서부 지역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1995년 일본 효고현에서 일어난 규모 7.3의 강진. 고베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재산 피해만 14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에 이르렀고 지진이 강타한 자리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수출과 무역이 활발했던 항만 도시도 비극을 피할 수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잔해 속에서도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 도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의료 산업 도시를 추진합니다.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더 튼튼하고 살기 좋은 고베를 만들겠다는 것이 1995年1月に発生した阪神・淡路大震災でこの神戸の町が、大変な壊滅的な状態になりました。で今までのその産業を復興するというのも一つなんですけど、新たな産業を創出す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はまだなかった医療産業というもの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1998年からスタートしたのがきっかけになっております。一つは神戸経済の活性化、もう一つが市民福祉の向上、医療を提供することによる市民福祉の向上、3つ目がこのアジア諸国への医療水準の向上というこの3つの柱で 황무지였던 이곳은 가능성을 품은 의료 산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화학연구소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제일 먼저 둥지를 틀었고 대학과 병원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자연스레 산학관 연계 환경이 갖춰지면서 입주하는 민간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덧 370여 곳, 12,000여 명이 일하는 거대 산업단지로 거듭난 고베 의료 산업도시. 2020년엔 1,562억 엔,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경제 유발 효과와 함께 69억 엔, 우리 돈 630억 원의 세수도 거둬들였습니다. そうですね、365社の団体さん来られてますけれども、今度は2030年には神戸空港国際線になりますので、海外からの人たち、新たな人流が生まれ出すので、そこでまた新たな付加価値というか創出できたら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의료산업도시가 마련한 수많은 임대연구소와 임시사무실. 여기에 입주하면 주어지는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은 기업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일본 정부는 이곳을 첨단 의료산업 특구로 지정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신약 개발 등 기업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슈퍼컴퓨터도 주요했습니다. 연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また作ったマシンをじゃあ今度使ってどういう優れた研究が行われるか、そこに、単に研究者だけではなくて企業の方がどう参画するか、参画して研究を行ってじゃあその得られた成果をどのように社会に還元していくか、こういう一つ一つのステップが様々あります。でこの一つ一つをうまくいくようにするためにあらかじめ
スキームといいますか、研究者や産業界の方がちゃんと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ーを使いやすいようなそういう制度も作る必要がありますし、技術的にもその使いやすいアプリケーションを用意するとか、そういう準備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 의료 산업 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대학들은 정기적인 교류회를 갖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大学独自でやっていっておりますと、やっぱり我々のネットワークしかものが動いていきませんので、そうじゃなくてやはり異業種融合というか、特にこういう医療工学っていうものは学際的な分野って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んで、いかに新しい人たちとどうつながっていくのか、そこはやはり大事なところだと思いますんで、実際私自身もこういった形でいろんな方と接しさせていただく、それが我々の大学であったりとか研究所が進んでいく道だ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やっています。アカデミアとか、行政、そして、企業との連携という中で、そこにプラス医療というものもありますので、その4つを連携させ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うまく回っ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て、そういうところでセミナーへ参加して、私どもはサポートする側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企業側としてどんどん参加して、いろんなコネクションを作る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有意義かとは思います。 기업들의 활동은 연구 성과로 이어집니다. 희귀 난치병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 임상 연구와 수술이 이곳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iPS 세포를 비영리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소 사이 네트워크를 만들며 연구를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実は今日本は超高齢社会に入っていて、高齢になると増える病気ががんとか、自己免疫性疾患、あとアルツハイマー病に認知症、そういったところなので、そういう高齢社会に対して新しい治療を、開発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この日本を少しでも良くしようと、そういった研究をしております。 일본의 첫 수술 지원 로봇인 히노토리도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많은 의료 바이오 기업들이 고베 의료 산업 도시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これもまた少し複雑なんですけれども、一言で言いますと、要するに微生物っていうのがですね、ものを作らせるわけですけど、そのためには、そもそもじゃあどういう形で作ればいいか。つまり微生物と何かを食べて何かを出してるわけですね。今のところ二酸化炭素からのものづくりというこういうプラットフォームはまだ世界に存在しないので、これが成立すると本当に世界にさまざまな貢献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의료 바이오 기업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는 의료 현장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고베대학 부속병원 국제암의료연구센터. 이곳은 암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자 새로운 치료법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센터입니다. 환자들의 검체를 받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적합한 의료기기는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환자를 돌볼수록 쌓이는 정보로 치료의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치료와 연구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빠르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火の鳥、実際にこれは火の鳥が置いてある場所に見学に行って火の鳥を使って、手術をしている先生、おそらく山口先生説明聞かれたと思うけれども、こういうところの先生方に、実際にその、ロボット支援手術を使った手術の実際のところを講義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すね。で、あとは実際にその各学生さんがこの火の鳥を触って演習、実際に操作実習をします、操作体験をします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ういった体験を通じてどういうところが優れていて、どういうところにまだ課題がありそうかというところをディスカッション。 일본이 미래 산업으로 키우는 의료공학이
이곳에서 태동하고 있습니다. 医療機器の開発っていうのは患者さんに届けるまですごい時間かかるんですよね。でも、ここにあれば周りに医療機器の企業がいっぱいあります。毎日のように我々企業の人たちと、ニーズを話し合える、そのニーズからどういうふうにしたら医療機器開発できるかっていう話し合いができる。さらにここに病院ありますから当然クリニカルスタディができる、治験ですよね。治験ができる。そうすると安全性の確認、有効性の確認ができる。そして患者さんに届けれるっていう、最初から最後まで出口まで、入り口から出口まで全部ここで完結できるというそういうメリットがあると考えました。 새로운 산업을 일구어가는 고베 의료 산업도시. 지역 의료 안정으로 시작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この神戸医療産業都市で我々が構築を目指しているエコシステムというのはやはり研究、それこそ基礎研究でも応用研究で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リサーチ&ディベロップメントの世界で生まれた研究のシーズを実際に製品化につなげて、単に製品としてじゃあ発売したら終わりではなくて、それを実際に産業につなげるところまで持っていくと、こういうところを目指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こういった方々が神戸医療産業都市で生まれた研究のシーズを実際に産業にしてくれたら、それがまさに最初に申し上げたこの都市の目的である神戸経済の活性化、これにつながっていくと思っています。でその先にはまさにこの町で人の雇用が生まれ、そして子どもたちがさらにその優れた専門知識を学んで次の時代の研究者技術者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サイクルを生み出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일본 고베시 중산간, 짙은 녹음이 드리운 곳. 시아와세노 무라. 행복의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모두를 위한 교류를 목표로 지어진 세대 통합적 복지 공간입니다. 고베시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다는 시민복지조례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와 공익재단을 꾸려 조성했습니다. 커다란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병원,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캠핑장과 체육시설, 온천과 호텔이 한데에 모여 있습니다. 幸せの村はこのあふれる緑の中で子どもからお年寄りまで障害のある方も誰もが一緒に楽しむことのできる総合福祉ゾーンです。幸せの村できた当初は高齢者、それから障害のある方が地域で受け入れされないという背景が社会的な福祉の課題としてありました。これこそが自治体がやっていくべき仕事ではないか、福祉に取り組むことが一番の神戸市の使命ではないか。 휠체어가 쉽게 오갈 수 있는 낮은 문턱과 장애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전용 호텔 객실까지. 행복의 마을은 장애물을 없앤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립의 기회, 환경정비에 손수건과 앞치마 같은 간단한 수입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업무처럼 보이지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やはり特にね障害を持った時に一般の人と交わってね普通の公園であってもなかなかそういうところは少ないんで、ここ結構フラットが多い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面ではもうとても助かってます。だから全く知らない方でも、もう病院の中でもそうなんですよね。もう初めて会う方でも「あこんにちはご苦労様」言うて、なんかお互いが
こうカバーへ会えるようなとてもいいムードです。 이곳에 들어선 전체 38개 시설 중에 3분의 1은 복지와 의료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부터 교육시설과 공동작업장, 지원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췄습니다. 의료시설도 탄탄한데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재활병원, 요양시설도 모여 있습니다. 완치되면 퇴원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몸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できるだけ患者さんの機能を引き出すということをメインに考えてまして、早く、日常生活動作を自立させて退院させてあげたいんですけれども、早く退院させるというよりも基本的にじっくり、その人の持っている機能を引き出して、できるだけ高いレベルで返してあげ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그렇다고 이곳이 장애인과 노인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전체 공간의 3분의 2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과 스포츠, 레저 시설로 채워졌습니다. 시민들은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즐기고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가꿔 나갑니다. だけど私たちにとっては憩いの場所だからそういう障害を持っている方にとってはなくてはならない場所だと思いますけど、私はそこまで意識してないから本当にこのね自然を楽しませてもらってるって感じですけど。 연간 171만 명이 찾는 행복의 마을. 고베시와 지역 사회복지단체가 힘을 합쳐 만든 이 마을은 30여 년 전부터 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복지와 의료 수요에 대비한 결과입니다. 障害のある方も高齢化してきている。で、この施設の中で、一生を終えられるそういった方に向けてとか、家族へのサポート、家族の方も高齢化しています。そのようなまた新たな社会課題に向けて幸せの村がどういった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かということを常に考え続け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が課題だと感じております。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또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40%를 생산하는 의료혁신 도시국가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기대 수명이 높은 의료 선진국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의료 역량을 키워왔을까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표방하며 시작한 원노스 프로젝트가 그 비결입니다. 과거 영국군이 주둔하던 북위 1도 지역 20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03년 4개의 클러스터와 상업, 주거시설이 집결된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일하고 즐기고 머물고 배우고라는 구호 아래 자유로운 연구 활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꾸려졌습니다. At the broader One North Estate, by envisioning it as a place that nurtures an inclusive and innovative work, live, play, learn community. One North currently has a 50,000 strong working population and houses around 400 leading companies and global institutions, 15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about 700 startups. 원노스 안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바이오폴리스, 의료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이곳은 바이오 기업들이 빈손으로 입주해도 제약이 없습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용 장비와 시설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죠. 즉시 입주 가능한 산업용 빌딩을 여러 동 지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활발히 유치했습니다. 서로 다리로 연결된 연구 빌딩은 기업들 간 교류를 촉진합니다. The reason we like Biopolis
not only because we have a long history in Biopolis, it's also because in Biopolis there's a unique ecosystem. So there is a collection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re is a collection of research institutes, startup, biotech companies. Th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nd also global connectivity, but also the talent pool and a lot of world-class IP from the Singaporean research institutes and also academic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이곳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는 지역 병원과 연계됩니다. 병원은 임상을 통해 의료 수준을 높여가고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등을 통한 상업화를 꾀합니다. Yeah, actually we have quite a lot of collaborations with the hospitals in Singapore. We work with National Cancer Center of Singapore, Singapore General Hospita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f Singapore, Tan Tock Seng Hospital of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d the Singapore Translational Cancer Research Consortium. So we work with all of these hospitals so that we can basically understand what is the clinical unmet needs and develop our tests accordingly. And from the biotech, these innovative medicines to accessing the capital markets, for clinical trials, which are very expensive. And then the ones that make it, they may end up in the hands of the big pharma, right, via acquisition or business development partnership. Yeah. 원노스 바이오폴리스가 의료 클러스터로 성공한 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조세 감면은 물론 스타트업의 벤처 투자 지원, 정부 R&D 사업에 나서는 기업엔 현금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클러스터와 대학을 연결시켜 인재를 키우고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역에 머물도록 해 인재 유출을 막았습니다. The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in short A*STAR, a key organization that advances scientific discover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ingapore. As the umbrella organization overseeing various research institutes within Biopolis, A*STAR played a catalytic role in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scientists, researchers, and industry partners, building up the biomedical ecosystem at Biopolis. 400여 개의 유수기업과 15개의 공공연구기관, 7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이곳 싱가포르 원노스에서 생동하고 있습니다.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entire ecosystem has to really work together. So what are the constituents of the ecosystem? One component of the ecosystem is the universities. Second, there are the hospitals and the hospital systems that are attached to the universities. Finally, there are government-sponsored clusters like A*STAR at Biopolis. So you see, there are many layers in this ecosystem, and all of the layers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ultimate strategic objectives. 영리병원 송사를 끝낸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국내 법인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며 2024년 비영리 병원 개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 함께합니다. 병원 규모는 지금 7개과는 좀 확정이 좀 돼 있고요. 순차적으로 과는 좀 그 상황에 따라 늘어날 예정입니다. 향후 지향하는 것은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신경계 질환이 지금 현 병원에서 참 치료 결과가 썩 그리 잘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 병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분비 질환이 있죠. 그쪽에 전문 병원이 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 기관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에게 일반 건강검진과 종합검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계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MRI와 같은 특수 의료 장비를 갖추지 못해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과 연계하는 게 해법입니다.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저희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는 종합병원이거든요. 저기는 어떤 한 분야만 하는 거고 어떻게든지 종합병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런 전문병원화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하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의료는 모든 도민이 대상인 만큼 제주도 전체 의료 안전망 안에서 헬스케어 타운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란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부분입니다. 그럼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나서서 그 제주도 전체 사회의 보건의료망과 돌봄망과 재활망을 어떻게 짤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헬스케어 타운의 존재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헬스케어 타운에서 도입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헬스케어 타운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 속 저출생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마주하고 있는 제주.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반면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더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7년엔 제주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65세 이상 인구들이 전 국민 평균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의료 이용과 의료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한 15년, 20년 후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 규모, 절대 규모 자체가 이제 2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의료 수요 그리고 환자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암 같은 이제 그 치명률이 높은 질환뿐만 아니라 급성 응급 질환도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급성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질환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사이 지역에 따른 의료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 종합병원은 여전히 서귀포 의료원이 유일합니다. 24시간 체계를 갖춘 응급실과 분만실도 이곳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서귀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자들을 가급적이면 서귀포 의료원이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종합병원이 서귀포 내에 있다면 좀 그 역할 분담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없거든요. 제주 의료 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의료와 복지 수요에 대비하는 일은 제주의 숙제입니다. 병원과 학교, 제주도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주에 있는 모든 제주도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정말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병원, 제주 지역 의료를 전체로 아울 수 있는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 그러면 제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의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더 이상 아프다는 게 죄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때 의료혁신단지를 꿈꿨던 헬스케어 타운이 제주 의료에 남겨진 공백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요?